국민이 사법부에 뒤를 받쳐준다면요, 법원은 헌법대로, 양심대로, 정의대로 이재명의 재판을 다시 열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인가? 이재명 때문이죠. 능력도 안 되고 책임감도 없이 안 맞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하는 짓마다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은요, 말 그대로 대책 없이 마구 씨부린 수준이고요. 20일에는 이재명이가 방산기업을 향해 가지고 산불 진화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산 사업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군대를 안 갔다 오니 방산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뚝배기 깨지고 김현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으니 후달리는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 닥달할 겁니다. 안전빵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무리수를 두는 일들을 민주당에게 오대할 겁니다. 자,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 감금했던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사법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40년 만에 사법 붕괴, 조희대 대법원장의 외로운 퇴장. 사실 그걸 보면서 사법 독립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평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저도 살짝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니, 파기자판을 했으면 끝났을 일이고 이재명이라는 게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일도 없고 대한민국이 대놓고 친중 빨갱이들이 설쳐되지는 않을 건데 말이죠. 자, 198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요, 국회에서 이렇게 융단 폭격식 질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삼권 분립의 국가죠. 사법부는요, 입법과 행정부와 분리된 헌법기관, 삼권이 분립. 그 존엄은 곧 법치의 근간입니다. 자, 그런데 2025년 10월 13일 그 40년의 관례가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말릴 틈도 없이요, 민주당의 추미애 보는 것도 욕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억지로 붙잡아 세워두고 참고인으로서 증언하라 라면서 윽박질렀습니다. 또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의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 합성해가지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국감장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 장면은요,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법에 대한 정치 폭력입니다. 대법원장이 증언하라라는 말은요, 곧 재판을 정치가 명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에 따라서 재판했을 뿐 정의에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두둥. 그때부터 이재명 후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민주당은요, 대선에 개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했다, 이재명 유죄를 유도했다라는 터무니없는 모략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한 명의 정치인의 방패로 만들려는 듯 했죠. 이거는요, 단순한 청문회가 아닙니다. 가만히 봤을 때 사법부가 흔들리구나, 사법부가 무한 공격을 받고 있구나, 어쩌지 했는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두려움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애지중지 현주도 아니고요, 동호애미도 아닙니다. 뭐냐? 재판이 재개되는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세워 모욕한 이유, 그리고 김현지의 증언 회피와 여론몰이의 배경 모두가 이재명 방어용 사법통제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이제 예비 빵제비가 가지는 두려움의 실체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이 어떻게 헌법상 박탈이 되는지,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갈림길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TV는요, 구글 본사에서 파트너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김영윤TV는요, 구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요,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매는요, 애국 중소기업과 농가를 살리는 실질적 참여입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재명의 재판, 이거는요 헌법이 허락했고 사법부의 의무입니다. 자, 국정감사 첫날이죠. 13일에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관 다수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라고 말이죠.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판결문 안에 토론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전원 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판결문에 기록된 소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소수 의견조차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입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억지 부리고 있는 게 전부 다 NO!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 판결문을 보면요. 10명의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 지체가 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서 판결이 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바로잡겠다라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을 낸 거죠. 서울 고법원장도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재판 재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거 심장 콩닥콩닥 거리는 거죠. 이 말이 곧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법을 봐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이재명 공화국도 아니고 김현지 공화국도 아니고 법치국가입니다. 엄연한 헌법이 존재하는 거고 헌법이 존재한다라는 건 이것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자, 헌법 84조 많이 들어보셨죠? 대통령 형사소추 금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가 기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검찰의 기소가 안 된다라는 거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재판을 멈추게 할 근거는 없다라는 거죠. 형사소추 금지는요, 검찰의 기소를 막을 뿐 법원의 재판을 금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개혁해가지고 해체를 시켜버렸죠. 기소 권한을 뺏었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겁이 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들은 헌법 8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해서 규정하는 헌법 68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권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판결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 자격을 상실할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이게 뭐냐? 헌법이 대통령이 판결에 의해서 자격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에 유죄 확정 시에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라는 법적 근거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지금 후달리는 거, 이재명이를 가장 먼저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됐습니다. 공직선거법 266조. 자, 형 확정 시의 퇴정 규정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이재명 사건이요, 유죄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퇴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모호함이 없다라는 거죠.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헌법 68조 2항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판결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명시한 거죠. 자, 결국 이재명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검찰이 아니다라는 게 들통났죠.
헌법과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사법부를 정치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요, 사법부의 역사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마지막 보루가 뭐냐? 사법부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홍콩화를 막아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줄 마지막 보루, 희망이다 라는 겁니다. 고 이상민 의원, 미스터 쓴소리다 라고 불리는 이 이상민 의원은요, 민주당에서 오선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지만요, 이분이 민주당에서 오선을 했다라는 건 민주당 색채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2일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 판사들은 어째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냐? 여러분의 수장이 온갖 능멸을 당하고 있고 생명처럼 받드는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남일 보듯 뒷전인가. 판사들이여 분연히 일어나 우뚝 서라 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공의에 찬 하나하나 행동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성큼 나서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법부는요, 권력의 하수인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집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틀을 지키는 엄격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요, 사법부, 법복 입으신 분들 존경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이 조항을 지키려다가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역사는 증명할 겁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나라는 이미 헌정 질서를 잃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사법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진실은 오히려 사법부의 양심으로 시작되죠. 지금 재판이 재개된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법적 복원입니다. 이재명 지지율 급락하고 있죠. 국민이 알고 있는 겁니다. 김현지가 증언을 회피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고 조국은 골 때리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발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을 찾아가서 쇼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게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제 남은 거는요, 국민의 여론입니다. 사법부가 일어나면요, 헌법이 살아납니다. 국민이 사법부의 뒤를 받쳐준다면요, 법원은 헌법대로, 양심대로, 정의대로 이재명의 재판을 다시 열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세워서 모욕한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재명은 두려워한다. 사법부를 말이죠. 사법부가 바로 서면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헌법 위에 권력은 없고요, 그 어떤 정치도 정의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건 개딸도 동호애미도 검찰도 아닌 오직 헌법과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은요, 이재명 지 갈 길 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재명의 길은 바로 예비 빵제비다 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